해외 취업을 준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링크드인을 빼놓기 어려울 텐데요. 미국에선 고등학생들까지 링크드인 프로필을 관리한다고 할 정도로 일자리를 구할 때 필수입니다. 그런데 최근 링크드인이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구인구직할 때만 접속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놀고 머물며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진짜 소셜미디어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링크드인이 어떻게 플랫폼의 사용자를 묶어두려 하는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배소진입니다. 링크드인은 세계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킹 구인구직 플랫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몇 가지 숫자만 봐도 채용시장에서 링크드인이 어떤 위치인지 알 수 있는데요. 링크드인에 등록된 회사만 6,700만 개, 매주 6,500만 명이 이 플랫폼에서 일자리를 검색합니다. 또 2023년 기준 링크드인을 통해 매 초에 101개의 구직 지원서가 제출됐고 1분에 6명꼴로 채용이 이루어졌죠. 기업 채용 담당자의 95%가 구직자를 파악하는 데 링크드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링크드인이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구인구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철저하게 비즈니스를 위한 소셜미디어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문직들이 자신의 프로필을 올리고 상대 프로필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네트워킹을 하며 비즈니스 콘텐츠를 공유하는 좁은 시장을 공략한 것이죠. 링크드인 가입은 절차가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직장과 직책은 물론 과거 경력과 학력을 꼼꼼히 묻습니다. 보유 기술이나 자격증, 외국어, 수상 실적, 학교 다닐 때 대외 활동까지 기입하도록 권장하죠. 일반 소셜미디어였다면 일찌감치 포기했을 허들인데 링크드인 사용자들은 모두가 정성껏 씁니다. 심지어 묻지 않는 정보까지도 자세히 올리는데요. 가입 목적이 나 이런 사람이니 스카우트 하시라 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용자들이 쌓아놓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니 부가가치가 엄청납니다. 링크드인은 2023년 회계연도에 150억 달러, 한화약 20조 4,450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이 중 70억 달러는 사용자들의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구인하려는 회사의 구직자 목록을 추천해주는 탤런트 솔루션에서 나왔습니다. 인재 추천만 놓고 본다면 정보의 질로 따라올 서비스가 없죠. 또 링크드인은 기본적으로는 무료이지만 돈을 내면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유료 구독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료 요금제는 구직자, 채용 담당자, 경영자, 영업사원 등으로 나뉘는데요. 예를 들어 월 39.99달러 요금제에 가입한 구직자라면 연봉 등 보다 자세한 채용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채용 담당자들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프로필을 본 사람들의 상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 입장에선 어떤 회사가 내게 관심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 정보일 테니 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싼 요금제인 리크루터 라이터의 경우에는 채용 담당자들이 구직자를 빠르게 검색하고 컨택할 수 있도록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과 필터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이런 프리미엄 구독 사업 매출이 2023년 기준 17억 달러, 한화약 2조 3,200억 원입니다. 가입자 수도 2023년 1억 7,550만 명에 달하죠. 소셜미디어 X의 월 8달러 프리미엄 구독자가 10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것과 극명하게 비교되는 결과입니다. 훨씬 비싼 구독료를 기꺼이 지불하는 사용자들 덕분에 광고 수익의 의존도가 높은 여타 소셜미디어와는 다른 성장 경로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링크드인을 262억 달러, 당시 하나로 32조 원에 인수했던 2016년 링크드인 사용자 수는 4억 6천만 명이었는데요. 2023년 11월 사용자 수는 1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용자 수로는 웬만한 소셜미디어와 견주어 봐도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링크드인이 다른 소셜미디어와 경쟁하기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구인구직에 워낙 전문화되어 있다 보니 그 용도가 아니라면 사용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용자 수 10억 명 가운데 링크드인에 매일 접속하는 사람은 16% 남짓, 한 달에 한 번 접속하는 비율도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들이 링크드인에서 보내는 시간도 한 달 평균 17분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일자리 구할 때 잠깐 접속해서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고 지원서를 내고 직장에서 자신이 올린 성과를 자랑하는 곳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은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장 지루한 소셜미디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정중한 말투의 청정구역이지만 유머는 부족하고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어려운 분위기라는 거죠. 한마디로 모든 사용자들이 회사 사무실에서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링크드인은 비즈니스의 테두리를 넘어 소셜미디어 성격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며 일가정의 경계가 흐려진 사회 분위기를 타기도 했고요. 2022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 X로 바꾼 뒤 새로운 정책에 불만을 가진 X 사용자들을 링크드인으로 유입하려는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그럼 링크드인은 어떻게 소셜미디어로 거듭나려고 하는지 최근 새롭게 출시한 서비스들을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활발하게 굴러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사용자들이 글이나 사진, 영상을 올려서 공유하도록 만드는 것이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명과 직장을 다 공개하고 참여하는 링크드인에서는 사람들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을 무척 조심스러워합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한 달에 한 번 이상 링크드인에 접속한 3억 1천만 명 중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은 1%인 300만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X 사용자의 60%가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은 2023년 3월 생성형 AI를 활용한 콜라보레이티브 아티클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링크드인이 미리 선정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만한 주제들에 대해 AI가 작성한 짧은 기사가 있고요.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용자들을 선별해 링크드인이 기사의 기여자가 되어달라고 초대장을 보냅니다. 초대받은 기여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한두 문단 분량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한 주제에 대해 여러 사람의 의견이 보태지며 커뮤니티의 집단 지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평소 링크드인에서 활발하게 콘텐츠를 공유하며 영향력을 보인 사용자들이 기여자로 선정된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역량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용자들은 좋아요를 눌러 나도 기여자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운데요. 1년 만에 1,000만 건 이상의 기여가 이루어졌고요. 이 콘텐츠의 주간 독자 수도 27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특정 주제로 글을 시작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이미 올라온 글에 댓글을 남기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건 한결 편안해하는 사용자들의 특성에 집중한 덕분입니다. 또 이렇게 기여자로 참여한 콘텐츠가 많아져서 기여도가 높아지면 링크드인은 그를 커뮤니티 탑 보이스로 선정해 배지를 달아주는데요. 자신의 프로필 옆에 이 배지를 단다는 것은 링크드인에서 인증한 전문가라는 걸 의미합니다. 팔로우를 늘려 링크드인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거죠. 링크드인에서 인플루언서가 된다고 뭐 좋은 게 있나 싶기도 하실 텐데요. 최근 링크드인은 플랫폼에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고 리더 광고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링크드인에서 홍보를 하고 싶은 기업이 자신과 핏이 맞을 것 같은 사용자를 검색해서 홍보 게시물을 올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사고 리더, 생각 리더는 자신만의 독특한 통찰력과 전문 지식을 보유한 사람을 뜻합니다. 대중의 의견이나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란 뜻의 오피니언 리더보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생각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용어죠. 링크드인에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고 리더는 곧 인플루언서들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많은 팔로워를 모은 사용자라면 인스타그램, 틱톡 인플루언서처럼 링크드인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뜻이죠. 광고 전문 매체 애드에이지는 링크드인 인플루언서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에이전시까지 생겼다며 인터넷에서 가장 촌스러운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링크드인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핫스팟이 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기업 고위 경영진들 스스로가 링크드인에서 사고 리더로 인정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미국의 홍보회사에서는 클라이언트들의 링크드인 게시글을 대필해주고 프로필을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주요 비즈니스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링크드인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회사나 개인 브랜드에 대한 엄청난 홍보 효과가 되기 때문이겠죠. 양질의 콘텐츠도 콘텐츠로 올릴 수 있는 수익도 다 좋지만 사용자들이 플랫폼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재미없는 플랫폼이라는 인식은 링크드인의 여전히 약점입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은 틱톡이나 릴스, 쇼츠처럼 쇼폼 영상만 모아 보여주는 페이지를 만들어 베타 버전으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무한 스크롤되는 세로형 동영상 피드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콘텐츠의 주제는 커리어와 전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쇼폼 동영상을 통해 사용자들의 플랫폼 참여율을 높여보겠다는 계산인 건데요. 틱톡에 취업이나 비즈니스 관련 콘텐츠들이 늘어나면서 Z세대들이 틱톡을 마치 링크드인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데 따른 위기감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틱톡의 비즈니스 크리에이터들을 링크드인으로 유입하려는 준비 단계가 아니겠냐는 것이죠. 최근에는 링크드인에 접속해 즐길 수 있는 게임들까지 출시했습니다.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뉴욕타임즈의 워들처럼 단어를 유추하거나 여러 색으로 칠해져 있는 타일에서 색상, 행, 열이 겹치지 않도록 왕관을 배치하는 수도크 비슷한 퍼즐 게임들인데요. 각 게임은 하루에 한 번 플레이할 수 있고 게임을 클리어하며 개인 점수 또 친구의 점수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각 게임 점수를 사용자들의 직장별로 합산해 회사나 출신 학교의 순위를 매겨서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항전이 되어버리면 우리 회사, 우리 학교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 경쟁하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매일매일 링크드인에 접속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링크드인은 게임 출시 이유에 대해 직장에서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또 새로운 관계를 촉발하는 가운데 재미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링크드인이 지금보다 재미있고 유쾌한 소셜미디어가 되고 싶다는 뜻이겠죠. 해외 매체들은 링크드인이 앞으로 단순한 구인구직 네트워킹 플랫폼이 아니라 보다 확장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존 소셜미디어의 보완제, 더 나아가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죠. 앞으로 링크드인이 어떻게 진화할지, 또 우리 회사, 우리 브랜드, 나라는 개인 브랜드를 위해서는 링크드인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해볼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